민주당이 오늘 2차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고 토요일에 표결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특검법 2개를 처리할 걸로 보입니다. 자,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지난번에 제가 예전에 의원님하고 인터뷰했던 걸 찾아보니까요. 저 그 김민석 최고위원이 주장했던 네네. 계엄령설 제가 질문 드렸더니 의원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지만 그냥 뭐 김민석 최고위원이 경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결과가 의원님 얘기가 틀리고 이 김민석 최고위원의 말이 맞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이거 비상계엄 소식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진짜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이게. 예. 뭐 종북 그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러셨거든요. 마지막에. 예.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뭐 망치로 한 대 딱 맞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딱 그 다음에 야 곧 군인들이 우리 집 앞에 오겠구나 기다리고 있겠구나. 아, 의원님도 그럼 혹시 체포될 수도 있다 이런 아니, 생각하신 저는 거예요? 바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생각 들어갔고 옷 갈아입고 제 수행비서가 집 근처에 있기 때문에 바로 불러갖고 차대라. 그리고 제 아내한테는 나 국회로 가든지 아니면 뭐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비상금이라도 내놔라. 그래갖고 그래요? 좀 뭐냐 넣고 나왔었습니다. 아, 정말요?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누가 이런 걸 상상해나 했겠습니까? 예. 지금도 아니 벙벙해요. 과연 뭐 세계 10대 경제대국 뭐 5대 6대 또 군사 강국 아닙니까? 또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이루어낸 유일한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맞아요. 의원님. 당시에 딱 아무래도 중진 의원이시고 이재명 대표가 워낙 가까우신 분이니까 대응 차원에서라도 이재명 대표랑 통화해 보셨죠? 통화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바로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가입돼 있는 이제 텔방이 여러 개 있거든요. 바로 그걸 쭉 보니까 바로 국회로 오라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 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재명 대표가 또 이동하면서 국회의원들 국회로 오고 국민들도 국회를 지켜달라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저는 그때 딱 느낀 게 역시 이재명 대표가 위기에 강한 사람이구나.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확실히 보여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보니까 의원님도 담 넘어서 들어가셨다고요? 네, 또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방송에도 어디 나왔더라고요, 여기.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거 하나 그냥 말씀드릴게요. 오늘 서울신문에서 보도했는데 오늘이 12.12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79년 군사정권 계엄 때도 계엄법에 따라서 국회에 알렸답니다. 예, 근데 아마 이번에는 알리지 않았죠? 알리지 않았죠, 사실. 네, 알리지 않고. 예. 그게 12.12 군사반란 45년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예. 45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일어난다고 하는 게 참 상상하기 힘들고 또는 뭐 빨리 대통령께서 이성을 찾으셔갖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그런 후속 조치를 취하길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국회 이제 탄핵안 표결이 2차로 올라갑니다. 네네. 이건 일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 탄핵이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나타났던 국민들의 분노와 어쨌든 그 여당이나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을 여당의 국회의원들도 느꼈으리라 보고 있고요. 정말 이 국면을 빨리 수습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정파적인 이해관계, 기득권 지키기 이런 데 몰두할 게 아니라 정말 이 정치적 불확실성 이 불안정성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절차를 따르는 게 맞죠. 그건 탄핵 위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지금 대통령이 아직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 질서 있는 퇴진 2월 또는 3월 퇴임하고 4월, 5월에 대선하는 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대선 그게 빨리 하는 거니까 훨씬 나은 건데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아니 그건 그 여당 의원들의 뇌피셜이죠. 질서 있는 퇴진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질서 있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대통령이 그 직위를 갖고 그 권한을 행사하면서 어떻게 질서 있는 퇴진이 가능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고 그 자체야말로 그게 위헌적인 또 행태죠. 그러면 그 부분은 탄핵 심판보다 오히려
대선 날짜가 빨라지는 이득이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 절대 받을 수 없다. 저는 뭐 대선과 관련져 갖고 예. 여야 간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어떻게 빨리 이 혼란을 수습하고 예. 민생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예. 빨리 수습하는 것은 탄핵을 통해 갖고 책임 있는 권한 대행을 세워서 예. 수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 여권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며칠 전에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 때문에 대통령이 좀 끄는 거지 이재명 대표 아니었으면 벌써 그냥 바로 하야했을 거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대선 불출마 선언하면 대통령 바로 하야하고 빨리 정리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야말로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이게 예. 이 탄핵이 아니라 이 계엄 이 상황을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예. 저는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이나 예. 여당 거기에 또 같이 책임을 져야 될 여당에서 할 말이 아니죠. 그게.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실이 하야보다는 아예 탄핵을 선택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와요.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네네. 오늘 뭐 조선일보는 그 네 가지 이유를 또 분석을 했던데 네네. 보니까 이거 헌재 가면 내가 법적으로 다투면 기각 가능성도 있는데 한번 다퉈볼 만한데 뭐 요것도 주요한 그런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본다.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의원님 변호사시잖아요. 저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그분들 희망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헌법재판관님들의 성향을 분석해 갖고 예. 뭐 보수 몇 진보 몇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항상하죠. 예, 저는 뭐 그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모든 헌법재판관들께서 예. 헌법과 법률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들입니다. 예. 뭐 개인적인 약간의 성향 차이는 있겠지만 헌법 수호의 의지가 다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이게 비상계엄의 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고 국회를 포위해 갖고 국회의원들의 기능을 그들의 권한 행사를 갖다 막으려 했기 때문에 이게 전 내란죄 명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은 전혀 없을 저는 것이다.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토요일 날 탄핵 가결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뭐 네. 국민의힘에서 5명 정도는 이제 찬성을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혹시 의원님 민주당 의원분들이 뭐 국민의힘 의원들 뭐 1대1로 만나서 뭐 설득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상호 전 의원은 네네. 2016년 때 본인이 원내대표 했을 때는 본인이 주도해서 그런 일종의 작업들 물밑 이런 것도 네네.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랫동안 숙성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아쉬움을 좀 표하셔서요. 뭐 지금 부족한 게 아니라 그 당시보다도 예. 여야 관계가 훨씬 그 냉랭해져 있습니다. 그건 그렇죠. 여야 간의 그 신뢰가 많이 떨어져 예. 있기 때문에 관계가 적은 것 같아요. 예. 다만 저도 뭐 정치를 좀 오래 했으니까 예. 여당 의원들 좀 만나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 말이 되냐, 빨리 종식시켜야 되지 않겠냐 얘기하면은 대부분이 긍정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정말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예.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은 빨리 종결시키고 예. 법대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원님이 이제 오래 같이 정치하셨던 친분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수긍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네. 아마 중진 의원이실 것 같아요. 네네, 의원님도 예. 선수가 있으시니까. 네네, 예. 그러면 그 의원들이 의원님 보시기에 네네. 대화할 때는 뭐 맞다, 당신 말이 맞다 하지만 안에 들어가서 찬성을 찍을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뭔가 브레이크가 걸릴 거로 보십니까? 저는 국회 그 본회의에 참여해 갖고 예. 표결에만 참여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탄핵 찬성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만 당에서 현재까지는 당론으로 예. 부결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당론은 부결 결정해 갖고 그걸 관철하는 방법으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예. 지난주 토요일 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 본회의장에 참석해서 자유롭게 참석하게 되면 자유투표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예.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좀 가결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석만 하게 하면 가결이 될 것이다. 네네. 어제 이제 국민의힘의 박정원 의원이 이제 SNS에 글을 썼는데 혹시 보셨나요? 의원님? 네, 봤습니다. 네. 예, 킬링필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이제 가혹한 정치 보복이 있을 거고 마치 킬링필드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박정원 의원의 아니, 언급. 그건 뭐 좀 입에 담긴 그렇지만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예.
오히려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사실은 정말 반헌법적인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도모했던 게 지금 집권 세력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클린턴가 어떻겠습니까? 폴포트 정권이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갖고서 국민들을 갖다 100만 이상의 국민들을 살해했습니다. 지금 군인들을 동원해갖고 국회를 포위하고 국회의원들 끌어내갖고 헌법의 기능을 갖다가 중단시키려고 했던 대통령인데 어떻게 그걸 야당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뭐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도 아무리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이 있다고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됐을 때 말입니다. 전임 시장 전임 도지사 때 있던 분들 소위 말하면 그런 보복적 인사 또 내 편이 아닌 어떤 공무원들을 또 뭐 한직에 보낸다든가 하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다 포용적인 통합적인 인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두려움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 안에서 워낙 수사도 많이 받고 재판도 많이 받고 지금도 이제 사법적으로 걸려있는 것들이 많으니 거기다가 대통령이 내란으로 만약에 탄핵되고 조기 대선을 집권하면 야 이거 엄청난 정치 보복을 하는 거 아니야라는 두려움은 있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 이재명 대표와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일 겁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는요. 그런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정치 보복이 악순환은 반드시 우리는 끊어야 된다. 의원님이요? 저는 뭐 그런 얘기를 수차례 했었고요. 이재명 대표도 전적으로 공감해왔습니다. 그래요?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야당 인사 중에서 이재명 대표만큼 정치 보복을 당한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난 대선 이후 엄청나게 저는 정치 보복적 수사를 당해왔는데 본인이 그러나 그건 자기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고리를 본인이 끊지 않으면 우리 민주당이 끊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 없다는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거든요. 지난번 뭐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정치 보복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건 분명한 본인의 원칙이고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씀하신 게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끊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여기 이제 반영됐다는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의원님 이게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후보 때는 다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끊겠다 얘기하는데 실제로 집권하면 본인들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하지만 당하는 사람 쪽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잖아요. 우리 역사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고 수사를 또 하고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정치 보복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면 의원님이 앞장서서 이재명 대표를에게 이거 더 이상 하지 맙시다라고 건의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뭐 건의 정도가 아니라 제 정치 생명을 걸고라도 그건 좀 맡겠습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제가 많이 했던 말이 김대중 대통령을 모범으로 삼아라. 수십 년 동안 빨갱이로 용공분자로 매도당하면서 정치 탄압을 받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지만은 집권 이후에 국민을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MF를 극복했고 우리나라 현재 그 한류의 기본이 되는 어떤 문화 어떤 문화 한국의 기초를 만들었고 IT, BT의 기초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면 반드시 김대중 대통령처럼 정치 보복하지 않고 국민을 통합해야 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이재명 대표가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고 하면 저는 제 모든 걸 걸고 제가 말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좀 해보죠. 뭐 연관된 얘기긴 할 텐데 대통령이 만약에 토요일에 탄핵이 되면 그러면 이제 권한대행이에요. 그러면 법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건데 한덕수 죄송합니다. 총리에 대한 탄핵 얘기 나오거든요. 이거 진행하시는 겁니까 민주당에서? 저는 뭐 이건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의결이 확정된 이후에 좀 논의되어야 할 문제고. 그 계엄 선포 직전에 있었던 뭐 국무회의 뭐 절차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어제 한덕수 총리도 인정했죠. 절차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 모임에 참여했던 분들을 이 뭐 부총리도 거기 참여했거든요. 그럼 뭐 교육부 총리는 그 당시 참여는 안 했다고 하는데 만약 그런 면에서 책임을 묻는다 하면 다 어떻게 국정이 운영돼야 될지 저는 그런 걱정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문제에 관련해서는 뭐 본인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그런 잘못은 분명히 있겠지만은 좀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또 어느 정도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그걸 말렸는지 여러 가지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 탄핵이 의결된다면은 빨리 국가를 안정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민생과 외교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지 지금 대통령 탄핵이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무총리 탄핵을 지금 뭐 얘기하고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신중하게 갈 필요는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를 탄핵을 하고 네. 민주당이 원하는 총리를 임명해서 뭐 거국 내각을 꾸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일각의 관측도 있던데 맞아요? 아니,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탄핵되면 직무가 정지되는데 어느 분을 다시 그 누가 총리를 임명할 수 있습니까? 임명이 안 되겠구나.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다음에 총리 탄핵하게 되면 당연히 부총리가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교육부총리, 그다음에 정부조직법상의 순서대로 대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제 이제 윤상현 의원이 이 대통령제 폐지하자, 개헌하자 뭐 이런 네네.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뭐 질서 있는 퇴진론의 일각이 네네. 하나의 네네. 뭐 일각 그 관련 있는 건데 개헌 얘기들 솔솔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이 개헌 논의해볼 지금 개헌 생각이 문제는 있습니까? 굉장히 그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개헌안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예. 이 위기 상황에서 지금 개헌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 끌기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다음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저 헌법 전체를 갖다 좀 손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단계에서 개헌을 갖다가 논의하고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결국 이제 만약에 탄핵이 되면은 이제 또 대선이 빨라지는 건데 이재명 대표 선거법이 지금 걸려 있잖아요. 네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마 재판 빨리 받으라 이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네네. 어제 벌써 주진우 의원이 항소이어서 이재명 대표가 고의적으로 늦게 받아가지고 소송 지연한다 뭐 이런 주장하던데 예, 어떻습니까? 뭐 피고인 측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럼 피고인의 권리에 해당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관련해서는 독립된 사법부가 또 독립된 그 재판부에서 저는 그냥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을 보고 있고 공직선거법에 관련해서도 제가 보기엔 입증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입증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그에 맞게 입증의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판단하는 문제지 오히려 재판부에 대해서 재판 빨리 해라 뭐 하는 거 이거 자체가 간섭 아니겠습니까? 저는 재판에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지 않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지연할 그런 의사는 건 없다.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